K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원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KPC방 35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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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그리고 네?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너무 속삭이셔가지고 저는 너무 달콤해서 귀로 네. 속삭이시는 줄 알았어요. 네, 랑둥님께서 함께 네. 하시고 계십니다. 네, 유튜버시죠. 네. 자, 저희가 2부로 돌아왔는데요.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주로 다룰 예정인가요? 저희가 1부에서는요 랑둥님의 그런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어요. 뭐 처음에 이제 감염 사실 아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뭐 친구들과는 어떤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나오는 게 유튜브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삼식이 형이 그 유튜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서든 끊으려고. 왜냐하면 2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로 주로 이제 유튜브를 뭐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뭐 하시는 중에 뭐 댓글에 관련해서 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뭐 아주 세세하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질문들도 전부 다 뭐 어느 방송에서 다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처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연기력을 좀 잘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시든지 뭐 영화를 만드시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게 되면은 항상 겪게 되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분들, 우리는 처음이지만 그분들은 이미 여러 매체에서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똑같은 걸 또 여쭤보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 KPC방 청취자분들은 또 처음일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걸 또 여쭤보더라도. 네,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이 깔린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본이 안 깔린 상태에서 새로운 이야기? 네. 뭔가 새로운 말들만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어색할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라도 그거를 누가 물어봐 주시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내 주시냐 따라가지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청취자분한테 먼저 저기 아시안 보스 아니면 허핑턴 포스트 저기 영상 보고 오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아니면 랑둥님 채널 다 보고 오세요 이럴 수도 없고. 그렇죠. 같은 얘기더라도 여기저기 여러 채널에 가 있는 게 또 접근성도 좋고요. 맞아요. 네. 그만큼 또 더 다양한 분들이 그렇죠. 알게 되는 거니까. 가끔 고민되기도 해요. 쟤네 왜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하지? 이럴까. 근데 진짜 다른 뭐 우리 많이 나오셨었잖아요. 장혜영 씨나 철수님이나 이런 분들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저희 방송에서 하셨던 얘기 그대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GB 때도 김민규 감독님도 저거 다 KP방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숙명이구나. 유명인의 삶이란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 숙명. 모세 앵모세. 아무튼 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아까 1부에서 간단하게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또 한번 여쭙겠고요. 그리고 운영하시다가 가장 중점에 두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왜 너가 유튜브를 시작했느냐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비판한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왜 유튜브를 그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한 선택이었느냐. 저도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 내용에 대한 답이 달라져요. 왜냐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봤다던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작했다던가 그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HIV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길 바랬고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잘 정보들이 퍼져나가길 바랬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했던 것도 맞고
그런 의도가 조금 있긴 했어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불순물들 돈을 떼박으로 벌어야지 나밖에 없을 테니까 이런 컨셉트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네. 왜 다른 이유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아니 뭐 솔직한 그런 이유 좋은 거죠. 왜요? 그럼요. 아니, 먹고 살아야 뭘 하죠. 그렇죠. 근데 그냥 그런 이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그 두 가지 이유만 바라보기엔 너무 리스크가 큰 일이잖아요. 일단 내 얼굴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퍼질 수 있는 직업이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또 얼굴을 드러내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내 주변인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지게 될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결정인데 그걸 어떻게 선택했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난 어떻게 한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크게 평가받더라고요. 맞아. 준공인인 거잖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으니까. 그쵸. 네,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 왜 이래? 조금만 기대와 다르더라도 또 맞아. 그런 그렇죠. 피드백이 또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무서웠고 오히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더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말들은 칭찬의 말들이 더 많았는데 오히려 제가 저를 그런 자태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스스로를. 말을 조금 잘못했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되게 막 오히려 한순간에 날 등 돌리지 않을까 나이가 조금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했던 거는 전 되게 욕을 많이 먹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받게 될 칭찬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너무 나를 지원을 해주고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내 방송에 들어와서 나를 맨날 봐주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단체에 나갔을 때 너무 살갑게 맞아주고 이런 사람을 기다렸다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행동의 의미를 되게 나중에 크게 알게 됐어요. HIV라는 거를 드러내고 방송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밝히고 가리지 않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HIV 환자에게 어떻게 보면 얼굴이 생긴 거구나. 얼굴이 생긴 매체에서 다뤘던 그죠. 한순간 나오고 지나쳤던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 얼굴을 보러 올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구나 라는 거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되게 늦게 알았어요. 되게 큰 결정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이걸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HIV 당사자가 HIV 문제를 말하는 게 가장 좋고 이거에 나서는 게 맞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보다 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더 고민을 해보신 분들도 분명 많고 네. 이거에 대해서 막 되게 많이 다뤘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근데 그분들이 왜 유튜브를 시작을 안 했을까라는 거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내 선택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을까라는 거를 지금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일부에서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네. 부산에 이제 사시게 되면서 네. 그때 어떤 이유 때문에 명확하게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저는 일부에선 그러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뭐 이유를 계속 찾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팬들 팬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혹시? 저는 공식적인 그런 건 없나요? 네, 있어요. 근데 팬분들이 저를 닮았어요. 제가 랑둥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네. 팬분들도 엄청 특이하게 지으셨어요. 뭐예요 혹시? 색둥. 그러시구나. 네. 아유,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에. 색둥. 네. 섹스는 좋은 거지만 네. 섹스둥이는 아닙니다. 예. 제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서요. 네, 어쨌든 네. 그분들의 결국 응원이나 지원을 색둥이분들. 통해서 그죠 색둥님들의 그 응원이나 지원을 통해서 그 이유를 계속 찾아 나가고 계신 거잖아요. 연예인이시네요. 셀럽이시네요. 그럼 중간중간에 뭐 댓글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연예인분들도 보면은 막 댓글 때문에 요새 좀 상처받는 분들 많으시고 왜 그래서 연예인분들 정신건강을 한번 다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이런 말들 요새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보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다 봐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은 뭐 너무 의도가 뻔하거나 막
뭐 상처 주려는 의도가 뻔하거나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다 지우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대응하세요? 저는 보는 이유가 지우려고 보는 거예요. 지우려고. 왜냐하면은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는 HIV에 처음 걸려가지고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셔가지고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일단 있을 거고 그런 네네.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도 맞고 그리고 제 채널에 꾸준히 찾아봐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러 오는 채널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채널을 봐주길 바라는 게 맞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마음이 괜찮아졌다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마음이 나빠지는 거는 제가 바라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기분 좋게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 댓글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의 달았던 댓글의 내용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상처 줄 수 있는 내용일 때에는 그냥 삭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가 나쁘면은 차단을 해요. 그냥 내용이 조금 잘못 전달될 수 있겠다 하면은 그냥 삭제만 하는 편인데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이는 글은 그냥 바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업무 같아요. 저는 악플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악플들이 있어요. 악플이라기보다는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헷갈렸던 악플들. 그 교회를 너무 열심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영상을 봤는데 영상에서 제가 펑펑 우는 영상이 있거든요. 네. 네. 영상 보고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 HIV가 꼭 낫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주변에서 혹시 그 AIDS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네. 자기랑 같이 새벽기도를 다녔더니 다 나아버렸다. 그러니까 내 손을 잡고 같이 새벽기도를 가자. 꿈꾼 거 아니에요, 그 의사? 근데 그 댓글을 보고 이거를 삭제해야 되나? 나를 분명 이해해주는 마음 맞는 것 같은데 약간 망설였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그 미안해요. 랑둥이잖아요, 닉네임이. 네. 그러니까 중국인인 줄 아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네. 중짜니까 와 중국인인데 정말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넌 중국인인데 한국인 혈세 낭비하고 있니? 약간 이런 댓글들. 근데 그런 댓글들이 기억에 남지 막 남아가지고 쿡쿡 남아가지고 한 댓글이 남아서 저를 상처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확실히 있긴 해요. 남한테 욕을 먹으면 화나는 게 보통 맞는 반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위험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하긴 해요. 원래 다른 내가 물이 끓고 있을 때 거기다가 손을 디면은 뜨겁다고 하면은 정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뜨겁다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뜨겁다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그걸 대고 있을 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서 뜨겁다는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뜨거운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계속 손을 대면서 내가 조금 타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 조금 진지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할 때도 있긴 해요. 진지하게 볼 일도 있는데요. 왜 방망래 할머니 국수 삶으실 때 보면은 이렇게 끓는 물에다 막 손 이렇게 넣어가지고 국수 삶아졌는지 안 삶아졌는지 막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굳은 살이 생기신 건가?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왜냐면 지금 랑둥님 일부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어쨌든 개인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뭐랄까요 좀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러고 소소하게 어쨌든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삶을 잘 살고 계시니까 또 충격이 올 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지금 그렇게 들거든요. 네. 워낙 멋진 분이라서. 네. 예, 그러니까 웃는 사람이 먼저 가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네, 그 끓는 물에 어쨌든 좀 굳은 살이 생겨서 약간 느낌이 뭐 무뎌졌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랑둥님의 삶에 뭐 방해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뭐 제 생각이라는 거죠. 포기하신 상태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댓글들을 보고 또 그러네 하고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무뎌지는 것 같으면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런 걸 크게 뭐 내 삶이 흔들린다든가 멘탈이 막 와르르 무너진다든가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지금님 말씀대로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쯤 되면 좀 위험해진 상태인 우리 가끔 같이 놀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네. 얘기도 하고 그럼 좋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 주위엔 다 대학원생들밖에 없어가지고 제 삶이 여기까지. 네, 다음 질문이요. 참 별소리 다 하십니다. 네. 아 근데 아까 네. 그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 어떤가요? 유튜브를 시작했느냐. 음.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가 유튜브를 할 때는 랑둥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했지만 사실 그 전에 살았던 저의 삶의 궤적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나는 컴퓨터를 하는 걸 유난히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10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저는 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장님이시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편집을 편집을 무야무야 했던 거죠. 네, 무야무야가 맞나? 단어가? 아무튼 네. 네. 그때부터 약간 어깨 너머로 했던 거고 벌레. 그리고 내가 원래 그런 걸 하는 거를 좋아했던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게이라는 성 정체성을 가졌을 때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올바른 지식을 말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뭐 관심 받고 싶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뭔가 단순히 막 관종이라기보다는 뭔가 뭐 가정 환경이라던가 아무래도 내가 자라왔던 그런 내가 자라왔던 환경들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놓고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한 의도도 있었지만 내가 살아온 환경들, 내가 살아온 궤적들이 나를 유튜브라는 곳으로 데려다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할 말이 많아요. 네. 저희 엄마 아빠가 모태신앙으로 저를 낳으셨다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엄마가 저희 교회에 선교사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른 나라로요? 네. 근데 그 고대를 중점으로 전파를 했다고 했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로 가요. 좋은 나라로. 미국으로 가고 네. 부모님들 의사하시고 캐나다로 가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이미 거기는 많이 정복이 된 땅이다. 너는 기회의 땅으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아프리카 시작하셨다고요? 네. 아니 약간 순간 내가 잘못 이해했나? 아프리카로 가라 했는데 뭐 아프리카 이것도 아프리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전도하는 방송을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 그렇게 제가 들었던 말들이 저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무의식으로 작용을 하셨네. 정말 리터럴리 랜드 오브 포티온티네요. 네, 그죠. 네. 요새도 아프리카 많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그 아프리카를 시작할 때 워낙에 거기 자극적인 방송이 많으니까 내 방송이 엄청 특별한 방송이다기보다는 그냥 그쪽에 묻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도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엄청난 의도를 다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뭐가 됐든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보자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되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아서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네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떠들자 하고 한 건데 근데 또 어떻게 좀 많은 분들이 또 벽장 밖으로 좀 나오는데 도움도 주고 또 위로를 해드리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아마 랑둥님 채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첫 의도가 실제보다 좀 다른 사람들이 더 과장을 해서 보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다 하는 거. 결국은 나의 첫 의도에 너무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기를 나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길을 걷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아니면 내가 정말 바랬던 나한테 생긴 그런 목표들을 하나하나씩 이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걸 이룬 사람으로 조금씩 다가가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게 결국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를 누군가한테 나한테 주고 나에게 그런 목표점이 생겼을 때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앞으로 유튜브 채널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프리카는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프리카랑 유튜브를 한다면은 동시에 생방송을 하고요. 동시에. 다만 아프리카 특성상 거기에는 편집한 영상들이 잘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생방송을 할 때는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아프리카를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유튜브가 아니라. 그럼 그때 딱 방송을 켜실 때 느낌이 어땠을지 아직도 생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생생하다면 생생하고
그때 어땠는지 상황이 기억나요. 네. 그때는 불을 다 끄고 했어요. 그럼 불을 다 얼굴이 끄고. 안 나오는. 얼굴이 컴퓨터 화면에 비친 그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흐릿하게요. 흐릿하게. 네. 그리고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욕먹을 거를 각오하고 뭔가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지라고 시작했던 건데 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들어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2달, 한 달을 해야 한 명 고정 시청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워낙에 포화 상태인 그런 그쵸. 플랫폼이다 보니까 내 주제가 특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을 했지만 한 번에 처음 시작했는데 30분 만에 50명이 온 거예요. 이게 그 상위권의 랭크가 된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방송이. 근데 주제가 특이하니까 그 운영자가 메인에다가 걸어놨나 봐요. 운영자가. 제목을 뭐라고 하셨어요? 제목을 HIV 양성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에이즈랑 게이라는 단어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링크를 타고 와가지고 진짜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 헉하고 겁먹었어요. 진짜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이라다가 알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보다 아닌가. 빠르게. 감사하고 시작했던 건 많지만 하루 만에 밝혀지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앞으로 내가 유튜브를 선택하겠구나라고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에게 보내주는 관심이 아니라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HIV 환자 나 자기도 내가 들어갈 곳이 없었다. 아프리카라는 플랫폼 자체 안에서도 게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하는 방송에 들어가서도 에이즈라는 주제를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네. 이런 방송이 생기니까 너무 신기하다. 고맙다. 앞으로 그냥 잘 부탁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멀쩡하잖아요. 뭔가 누워있는 병자가 아니잖아요. 네. 에이즈에 대해서 생각하면 몸에 붉은 반점이 있고 누워있고 병들어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냥 멀쩡하게 앉아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조금 울먹울먹 거리긴 해도 네. 네. 내가 생각했던 거에서 편견이 많이 바뀌었다. 그냥 그런 반응들을 그때 받았어요. 많이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첫 네. 방송인데도. 그래서 아마 그 뒤에는 알려지는 게 무서워가지고 며칠 방송을 안 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조금 지난 다음에 방송을 켰을 때는 이미 포탈에서도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 네네. 시청자가 막 한두 명 들어왔던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돈을 번다기보다는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때 한 명이 보내줬던 메시지라 아직까지도 막 간직하고 있기도 해요. 혹시 뭐라고 왔나요? 네, 뭐라고 왔는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냥 그 친구 어떤 친구였냐면은 네. 정말 딱 그 친구 한 명만 제 방송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었어요. 1대1로. 네, 그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를 주고 나눈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아프리카에 들어오는 사람 제가 손을 못 놓겠는 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유튜브로 유입되는 시청자랑 유튜브로 오는 시청자가 훨씬 더 많고 그쪽이 훨씬 더 매너를 잘 지켜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아프리카에 들어와서 이 방송에 들어올 정도라면 이 사람이 과연 힘든 일을 겪고 있진 않을까. 그냥 조금 더 마음 힘든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못 놓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아마 그런 친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나중에 자기의 그런 사정을 저한테 막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냥 그러고 나서 형이 살아가는 거에서 와 뭔가를 많이 느꼈다. 조금 더 떳떳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떠났던 친구거든요. 아직도 그냥 가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뒤로 연락은 더 안 왔나요? 근데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연락은 안 왔지만 내일 꼭 한번 다시 만날 것 같긴 해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방송을? 저는 아프리카는 되게 오래전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16년 11월에 HIV 양성 판정을 받고 네. 2017년까지 1학기를 다녔어요. 근데 8월까지 학교를 다니고 네. 6월까지 학교를 다니고 네. 그 8월 달쯤에 휴학을 결심하고 이틀 만에 휴학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짝사 준비 일주일 만에 때려치고 컴퓨터를 쭉 하다가 게임 같은 걸 쭉 하다가 게임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도 질리고 공모전을 해보자라고 하고 공모전 준비도 깨작깨작 하다가 그러다가
뭐 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볼까 하다가 유튜브 주제를 뭘로 하지라고 했을 때 HIV에 딱 다 달았어요. 근데 유튜브에 바로 가기보다는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으로 하자라고 했던 게 거의 학교에 개강하기 한 2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적인지 모르겠는데 2018년 1월? 그때 아니면 그때쯤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직 2년은 안 됐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분이 언젠가 다시 랑둥님한테 연락이 됐으면 좋겠네요. 되게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뭐 그때 들었던 사람이 그 애 말고도 꽤 있거든요. 네네. 가끔 아프리카에 그때 봤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되게 반가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막 엄청나게 막 성공했다거나 엄청나게 막 뭔가 보여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 오면은 조금 뿌듯해요. 왜냐면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내가 유튜브도 시작을 안 했고 제가 구독자가 30명일 때 왔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 이만큼 커가고 있어라는 거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유튜브 운영하시다가 좀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는 있었나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그런 응원 덕분에 악플을 대하는 힘도 생긴 거고 이제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거를 계속 리뉴얼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을까요? 뭔가 내가 악플이라던가 낙인이라던가 혐오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내긴 해도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분명 잘못된 일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마음을 줬던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유튜버라면은 다들 겪는 일 같아요. 그 방송에 맨날 들었던 사람이 약간 리플리 증후군 같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너가 너무 괜찮다 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주겠다 했는데 그때는 되게 방송이 잘 되던 때여가지고 선물에 상한가를 뒀어요. 5만 원 이상 주지 말라고. 근데 그분이 요리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엄청 비싼 명품 선물도 아니고 네가 바로 받아가지고 조리만 하면 되게 보내줄게 라고 해가지고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분은 진짜 요리를 보낼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은 있었겠지만 보낼 만한 여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해놨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제가 뭔가 재촉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변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일어난 일인 줄 알았던 거죠. 어떤 식으로 변명이 왔냐면은 내가 보내려고 했는데 그 아이스박스 택배사가 잘못을 해가지고 물건이 다 녹았다. 나중에 다시 보내주겠다. 저는 잊고 있었거든요. 언제 보내주겠다고 기한을 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는 들어올 때마다 본인도 불안했었나 봐요. 내가 왜 재촉을 안 하지? 내가 보내주기로 말했는데 이번엔 직원이 잘못을 했다. 이번에는 뭐 해산물이 조금 신선하지 않았다. 상했다. 우리 랑둥님의 관심을 받았던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브라질로 이민을 가는데 그 집에 있는 뭐 가전제품들을 다 주겠다. 근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방에 맨날 들어왔던 사람이고 맨날 나랑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집요하게 이거 거짓말이지라고 파기가 조금 그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그 다음에 되게 공경에 처했던 때가 있었어요. 뭔가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언제든 말하면 내가 너한테 돈을 바로 싸줄게 라고 했던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지금 그러면 혹시 이게 후원금처럼 생각하고 뭐 어떻게 계좌 항상 불어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 해주실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해줄게 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갑자기 뭐 어머니가 브라질에 계시는데 유독하셔가지고 내 해외를 급하게 나가야 된다 이러고 그때 돌아오는 날 줄게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가신 거예요. 다음에 연락을 해보니까 아니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못 줬다. 그러니까 점점 거짓말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이상함을 느끼시긴 하셨겠네요. 확실히. 근데 저는 그 사람을 계속 그래도 믿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 따졌을 때 완전히 난 너한테 다 해주려고 했는데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런 식으로 태도가 확 바뀐 거죠. 근데 그 회피하는 그 방법이 그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고 그 아이디를 삭제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다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카톡을 보낸 다음에 카톡 아이디 삭제해요. 그럼 그 사람이 보낸 메시지만 보고 제가 삭제할 수가 없어요. 차단을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변명만 하고 항상 사라지는 거예요. 네이버 메일로 저한테 제가 방송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막 잘못한 게 없다라고 네이버 메일을 보내고 제가 답장을 하려고 하면은 없는 메일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참 별일이네. 참 노력이 가상하네. 근데 그때 뭐 깨달았던 거라고 하면은 내가 어중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중간한 사람이었을 때 대처하지 못하겠구나. 솔직히 그 사람한테 막 계좌를 보여주면서 돈을 달라고 했던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어중간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놀아놨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좌번호를 써놨어요. 방송에다. 차라리 정말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은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말하고 그냥 받는 게 낫지. 내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줄 거를 바라지 말자.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굉장히 수고로운 방법으로 사람을 하나 이렇게 막 괴롭히네요. 진짜. 그리고 정말 태도가 싹 바뀌었던 분도 있어요. 방송에 맨날 들었던 분인데 그분도 약간 뭔가 말하는 어투라던가 그런 게 조금 이상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싸잡아 말할 수도 없는 거고 항상 응원한다 행복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네. 근데 그분도 뭔가 그 사건이 있은 뒤였어요. 그 아까 말했던 그 사건. 네. 방금 그분. 그 뒤에 며칠 쉬겠다고 했는데 네. 저 유튜브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분 아이디로. 근데 사실 나는 너가 막 살인자나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을 한다. 국가에서 너가 막 그런 식으로 세금 받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뭐 인생이 아깝지 않느냐. 약간 네. 우리 방송 계속 들었던 사람이 그 댓글을 쓰고 간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 그게- 다른 사람도 네. 아니고. 그게 갑자기 연달아서 터지니까 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나를 상처 주는 말들은 항상 달리는 거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는데 내가 마음 줬던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그때 조금 정신적인 충격이 크긴 하더라고요. 참 악플러들은 정말 왜 이렇게들 수고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굉장한 분들이에요. 네. 참 멘탈에 참. 근데 이게 진짜 그런 방송을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듣는 거니까 누가 들을지 모르는 거고 누가 볼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애초에 예방을 하려면 아예 댓글창을 막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또 그러기엔 소통이 안 되고 좀 그래도 저희 방송은 아직 뭐 그런 분들은 없었거든요. 막 악플을 단다든지 막 그래서 안 유명해서 그렇겠지만 그렇죠. 안 유명해서 저희 뭐 갑자기 이렇게 자학을 많이 유명하지는 않아서 그래도 물론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지만 네. 제 방송도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어이구.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피레미 같은. 네. 사실 지금까지 많이 이 사례를 들어주시긴 했지만 내가 유튜브 시작하길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은 언젠가요? 네, 뭐 사례를 굉장히 많이 말하긴 했지만 네. 딱 하나를 꼽아서 말하기는 딱 하나인 것 같긴 해요. 네. 그거 말고도 다른 부가적인 게 많아요. 왜냐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게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 주위라던가 제 바운더리 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을 벗어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쵸.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너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서 네. 연락을 받아가지고 거기 진짜 막 너무 신기했어요.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예요. 방송에서 네. 예능처럼 촬영한다고. 근데 내 앞에 앉아있는 게스트가 철수님이랑 장훈님이랑 킴님이랑 백팽님이 거물급들. 그리고 킴형이랑 백팽형은 나중에 잘 몰랐으니까 그때는 진짜 잘 몰랐던 분들인데 철수님이랑 장훈님은 네. 그냥 나도 그분들 유튜브를 보면서 봤던 한 명의 개인인데 내 앞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쵸. 그리고 킴형이랑 백팽형이랑 오히려 더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망원댁 TV님들이요. 네. 킴형이 친구 사이 대표를 오래 맡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친구 사이라는 그 단체를 소개시켜준 장본인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내가 HIV인 걸 밝히고 단순히 커밍아웃을 할 필요 없이 그냥 HIV라는 걸 드러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약회사랑 연결된 적도 있어요. 제가 먹는 약이 트리맥이에요. 그 약을 만드는 회사가 GSK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겨레에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약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잖아요. 어떤 그 이름에 관해서. 네. 매체의 성격이 저 매체 성격이 약간 뭐 진보적인 거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름만 보고 거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내 마음이 더 나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랑 만나본 것도 아니고 인터뷰를 해본 것도 아니고 생각만 끼고 이거 기회를 사버린다면은 차라리 만났을 때 인터뷰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때 이걸 올리지 말자라고 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닌가. 근데 그 사람들 올려요. 근데 이 사람을 좀 만나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만나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GSK랑 연관됐던 거예요. GSK라는 제약회사에서 중앙일보에 의뢰를 넣었던 거고 중앙일보에서는 의뢰받은 기사를 썼던 거고 그리고 그 기사 내용도 생각보다 잘 그래요? 써요. 잘 써주셨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그 GSK랑 연결이 된 게 가장 컸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제약회사여가지고 네. 환자들의 입장을 알기 위해 가지고 그 환자를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러면은 그 컨퍼런스에 가면은 저는 한국인 대표인 거예요. 네. 한국인에서 딱 2명이 가고 그래요? 중국인에서 2명이 오고 일본에서 2명이 오고 대만에서 2명이 와가지고 다 같이 영어로 대화를 해요. 그 제약회사 HIV 관련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가장 HIV가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고는 해요. 전 정확히 어느 정도 벌어들인지 모르지만 진짜 대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포럼에서 초청돼가지고 가가지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랑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의 바운더리 내에서는 되게 가기 힘든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 초청받아서 가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건 서울 지부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그게 연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엔 태국에서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태국에서 가는 그 비행기를 끊어주고 갔을 때 경비 같은 거를 지급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비즈니스로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을 처음 가봤는데 비즈니스 첫 해외여행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괜찮은 뭐 근데 이제 이코노미 못 하시겠네.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얼마 전에는 그 코이카라고 하는 국제질병기구 모금기구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서포터즈를 하는 대학생들인가 봐요. 그 대학생분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영상을 만들어도 뭐 응해 주실 수 있냐라고 방송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름이 낯익은 거예요. 어떤 이름이요? 팀 이름이요? 저한테 연락을 준 사람의 이름이 초등학교 동창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좀 이름이 되게 특이한가 봐요.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근데 왠지 느낌이 뭔가 개일 것 같은 거예요. 초기.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닌데 일단은 의도가 좋으면 저는 다 만나보거든요. 네. 만나자고 했는데 딱 갔는데 걔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서포터즈가 3명인데 아나운서 역할하는 애가 그 아이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아이랑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마주칠 수 있었을까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걔는 그래도 자기 위치에서 어떤 인식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아이였잖아요. 근데 내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게이로 내가 HIV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선은 아니었는데 되게 큰일처럼 돼버렸는데 가장 우선이 되는 거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요. 제 방송에. 나를 욕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 방송을 하면 되게 고무적인 일이네요. 진짜. 초등학교 동창분은 알고 연락을 하셨던 건가요? 그냥 걔도 그때 가가지고 야 너 여기 초 나왔지라고 그렇게 삿대질하면서 물어보진 않았고요. 혹시 어느 초등학교 나오셨나요? 라고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저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약간 감이 왔었고 그분 저를 랑둥으로 봤으니까 당연히 감이 안 왔겠고 상대방은 기억을 못 했었나 봐요. 네. 근데 거기 나왔지라고 물어보자마자 얘가 3초 동안 멍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너? 그럴 수 있지.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희 셋도 이제 우리가 방송을 안 했더라면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을까? 랑둥님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순기능인 것 같아요. 장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응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일이고. 뭐 언론들이 뭐 물론 그 사람들의 의도가 어땠던지 간에 먼저 만나보자라고 하지만 그 뭐 다들 좋은 의도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혹시 락둥님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음. 왜냐면 저도 일부러 특정 언론들 막 피하려고 학교 안에서 막 일부러 카메라 들고 다니는 기자들 막 피해 다닌다고 막 엄청 도망 다니고 막 그랬던 적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러면 랑중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악용하려고 접근했던 사례가 완전히 없진 않은가 보네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네. 뭐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네네.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사례들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좋은 일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포럼 참석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라는 그것 때문에라도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탄 게 제일 부럽네요. 저는 타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못 타봤어요. 아니 그 너무 신기했어요. 저 그것도 처음 사봤어요. 그 어떤 보딩 카드? 보딩 패스? 어떤 거 말하지? 여권 케이스 뭐 이런 거? 해외여행 나갈 때 막 뭐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뭐 써야 되잖아요. 입국 출국 심사. 카드? 출국 카드. 네네네. 그 입국 심사서 입국 미리 심사. 쓰라고 하잖아요. 네. 비행기 안에서. 출입국.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한국인 승무원분한테 여쭤봐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카드에 보면 성별 적잖아요. 섹스라고 네, 네. 돼 있는 부분에서 그 뭐였지? 자기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었나? 그 여담이지만 그냥 거기다 X라고 친 거예요.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대학생 언니가 움찔하더니 동그라미를 쳤다. 맞아요. 그런 유머 네, 트위터에서 있었죠. 돌았었죠. 네. 아이고 어쨌든 참 좋은 일들이 많았네요. 그 얼마 전에 나오셨던 아시안 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대형 채널이니까 거기 인터뷰 올라가시고 나서 구독자가 확 느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방송을 근래 쉬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야금야금 모아둔 돈도 다 이제 써가고 있고 내가 어떤 잡을 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갔어. 내가 조금 이걸 돈벌이 아니면은 내 생계수단으로 뭔가 여기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여유로운 상태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쉬고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할 때보다 구독자가 더 오르더라고요. 역시 대형 매체에 노출이 돼야 저희도 그 철수 장호님 덕을 조금 봤죠. 나중에 랑둥님 채널에 저희 홍보 좀 해주세요. 더 홍보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채널이 한 번만 언급해주시면 저 걱정이에요. 어떤 게요? 10,000명 되면은 공약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공약이 뭐였죠? 공약이 정모를 하겠다는 공약도 있었고 그 저희 방 그 시청자분들 별명이 색둥이라고 했죠. 네. 그에 걸맞는 공약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삐리빠빠라는 노래가 한창 그 숨든 명. 네, 숨어드는 명곡으로 해가지고 한창 붐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어요. 최근에요? 네. 그래서 비교적 최근인데 네,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내 구독자 10,000명이 되면은 삐리빠빠를 쳐달라. 라고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기정사실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 300명 정도였거든요. 아 정말요? 나는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삐리빠빠 한번 쳐보죠 라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물살을 타가지고 금방 1,000명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2,000명 돼 있고 그래서 그때 급하게 바꿨어요. 10,000명일 때 삐리빠빠 해주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 10만 명일 때 우리 10만 명일 때로 하고 10,000명일 때 조금 다른 걸 하자. 그랬더니 왁싱을 해달라. 왁싱이요? 네, 유튜브 치트키 컨텐츠. 놀랐네 진짜. 정말 요즘 핫하잖아요. 아니 치트키 제가 컨텐츠. 이렇게 하트 하는 거를 그냥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라고 해드려요. 네. 이럴 때마다 반팔을 입을 때마다 여기 보이는 게 거슬리셨나 봐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조금 왁싱을 하자 라는 의견이 종종 보였는데 왁싱을 셀프 왁싱인가요?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삐리빠빠를 하는 게 낫느냐 나는 왁싱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10,000명 더 어쩌다 보니까 왁싱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영의정 좌의정을 뽑아가지고 그 영의정은 오른쪽에 아니지 우의정 좌의정을 뽑아가지고 우의정은 여기 오른쪽에 좌의정은 여기 왼쪽에 해가지고 그쪽에서 셀프로 왁싱을 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영의정을 뽑아가지고 가운데도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영의정. 영의정. 그래서 정모날이 오는 게 정말 바쁘겠네요. 무서웠는데 네. 다가오고 있네요. 만 명이. 지금 9,790명. 790명. 이 여러분 방송이 한 나오고 나면 210명 남았으니까 여러분 빨리 구독 누르세요. 여러분들도 영의정이 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참 부럽네요. 그래도 10,000명이나 이제 되시고. 이렇게 구독자가 늘 줄 몰랐어요. 그 영상이 아주 조회수가 제일 많던데 네. 그 뭐라고 제목이 뭐였죠? 에이즈 환자가 알려주는 HIV에 관련된 진실. 네네네, 그쵸. 그 질문 그 제목 자체를 달 때도 조금 걱정이 많았어요. HIV 양성과 에이즈를 구분짓고 싶은데 네. 내 방송을 보길 바라는 사람은 HIV 양성과 에이즈가 뭐가 다른지 모르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건데 HIV 양성이라고 적어두면 안 보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쵸. 그런 딜레마가 처음 적을 때 있었던 적도 있어요. 맞죠. 어쨌든 에이즈 환자는 아니시니까 네. 지금 그쵸. 근데 또 어그로라고 하죠. 어그로를 끌려면 또 자극적으로 어쩔 수 또 없는 써야 것 되고. 같아요. 네. 내 타겟층. 저희도 방송 올릴 때마다 제목 짓는 것 때문에 맨날 고민해요. 뭐라고 지어야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눌러볼까. 네. 그 유튜브 영상 중에 막 중간에 막 오열하시는 영상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보다가 궁금했던 게 좀 10대 시절에 좀 힘든 시기가 유난히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되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저는 그때 내가 게이라는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내 네. 환경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네. 일단 가정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점이고 그리고 일단은 뭐 가정 형편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또 되게 힘들었었고 네. 그리고 재수를 했었는데 재수할 때 집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그냥 집 근처 대학교에 그 대학교 대학생인 척하고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공부했었어요. 그냥 친구들이 인강 아이디 빌려주면은 그 인강 같이 듣고 막 교재 같은 거 다 제본 같은 거 뜨고 그냥 그런 식으로 혼자 했던 게 훨씬 더 내가 성 정체성을 찾는 것보다 내 당장 앞에 있었던 급선무의 일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게이라는 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네. 그 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나잇이라던가 번개 같은 거를 처음 해볼 때 당연히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게이라는 거를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이 길이 내가 맞다고 내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가 고민하는 시기가 누구나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기 없이 바로 넘어와가지고 그거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라는 거를 안 상태에서 내가 원나잇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지. 그렇죠. 원나잇이라는 거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노출되고 나서 네. 그거를 내가 이미 선택한 뒤에 아 섹스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였구나라고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게 너무 그냥 안타깝죠. 네. 참 정글 같은 호모 세상이죠. 호모 라이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네. 유튜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별로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맞아요. 오히려 애들이 알아가는 시간은 조금 더 짧아졌고 어쩌면은 내가 그때 힘들었던 것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아이들은 언제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내 만약에 방송을 본다면은 조금 이런 길도 있어라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네. 큰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좀 우시면서 하셨던 말 중에 지금 10대 애들은 진짜 내가 겪었던 힘든 거 안 겪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들었을 때 딱 드는 느낌은 물론 저희도 굉장히 높은 이상을 가지고 방송을 하지만 앞으로 이제 뭐 지금 10대 성소수자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뭐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비전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막 비전이 제가 제일 힘을 할 수 있는 그 비전이 어디까지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뭐 예전에 막 엄청 유명한 분이 말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흑인과 백인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성애자나 성수자나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누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거를 목표로 바라고 있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 시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제 능력 안에서 그 시대에 어느 정도까지 다가갈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제 시대에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 길들을 약간 닦아놓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저 혼자 같았어요. 내 얼굴을 밝히고 방송하는 사람도 나 혼자밖에 없고 HIV라는 주제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 혼자밖에 없고 되게 혼자 갖고 항상 외롭다고 이런 길을 걷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건가 이랬는데 제 앞에 제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깔아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름을 막 다 열거해야 할 정도로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고 있지만 먼저 HIV에 걸렸을 때 언론 매체에 나와가지고 앞에 나가서 먼저 시위를 하고 법을 바꿔놓고 뭔가 그런 거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계속 있었고 아니면은 난 전혀 싫어했던 종교였는데 그 종교의 수녀님이 HIV에 걸리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더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아니면 그분들이 지낼 수 있게 뭐 재활원 같은 거를 운영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단체들에서 먼저 노력을 하고 있었고 뭐 친구사회라는 단체에 대해서도 자주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피해들이 약간 조금 더 차별받지 않게 그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 피해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준비를 했던 것들이 있었고 네. 그냥 제 시기가 잘 맞았던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네. 그 전부터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딱 등장했을 때 저한테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 시대에 막 피해의 인권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막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오기에는 조금 막 뭐 제가 할 수 있는 걸로는 조금 적을지도 모른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그쪽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다만 제 방송을 누군가는 듣고 내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걸 누군가를 보고 그거를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HIV에 걸린 게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사회 구조를 어느 정도 바꿔야 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바꿔나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 닦아놓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길 편하게 가라고. 예전에 내 앞에 사람들이 내 길을 닦아놨던 것처럼. 그냥 그런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너네들이 이 길을 걸을 때 조금 더 잘 걸으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큰 포부예요. 네. 저는 맞아요.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어쨌든 저희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나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아요.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숙연해지네요. 네. 진짜 응원합니다. 정말로. 네, 정말 쉽지 않은 캐릭터에 쉽지 않은 캐릭터가 갑자기 왜 나왔지? 독보적인 캐릭터. 네. 독보적인 캐릭터. 쉽지 않은 길을 가는 독보적인 캐릭터. 네. 그런 꿈도 많아요. 난 나중에 되게 한강에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살 거다. 정치도 한번 해봐야지. 돈도 엄청 많이 벌어봐야지. 연애도 꼭 해봐야지. 고양이도 꼭 길러봐야지. 다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길이 아득바득 경쟁해가지고 남들을 밟아서고 약간 세상에서 막 이런 길로 가라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다던가 누구랑 어떤 경쟁을 한다던가 그런 길로 간다기보다는 지금 제 길을 밟아 나가면서 내가는 조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말해가면서 그런 것에서 오는 기회들을 잡으면서 그 길을 밟아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져보고 싶어요. 그 고양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고양이도 안 키우시는데 캣타워를 조립하시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들어올 고양이를 위해서. 되게 준비성이 철저하시네 이랬는데 그 캣타워는 갑자기 어디서 나신 거예요? 사실 제가 고양이 노래를 불렀어요. 부산에 있을 때부터. 네. 부산에 내려갈 때부터 노래 불렀어요. 네네네. 저 오늘 흰 패딩을 입고 왔는데요.
그 패딩이 제 동아리에서 제작한 거예요. 학교 동아리. 아, 동아리에서. 근데 그 동아리 이름이 쿠캣이에요. 그래서 경희대 길고양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네. 그때부터 고양이를 그 동아리에 들어갈 때부터 들어가기 전부터 고양이를 난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갈 때 혼자 살게 됐을 때 고양이 너무 기르고 싶다 했는데 집주인이 너무 반대를 확실하게 해서 정말요? 그 계약서상에도 고양이를 기를 수 없다라고 써놨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못 박아놓은 집에서 불안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서울에 다시 올라오게 될 때는 네. 계약서에 고양이를 기를 수 있다고 써놓은 곳을 계속 찾았거든요. 네. 드디어 그 집에 가가지고 제가 그동안 고양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시청자분이 고양이를 그렇게 기르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 고양이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되게 신나게 타고 놀았는데 잘 요즘은 타고 놀지 않는 그 캣타워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다 보내줘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해가지고 조립하는 거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생판으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떤 생명을 내가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고양이는 없고 캣타워만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막 놀려요. 캣타워 밤에 타고 나시는 거 아니냐고. 캣타워에서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 아직 그냥 캣타워가 집 한켠에 있나요, 덩그러니? 집 한켠에 있습니다. 제 꿈입니다. 언젠가 꼭 그 캣타워에 주인이 생기길 바랍니다. 볼 때마다 주인이 결의를 아니고. 다짐하려고. 캣타워의 이용자. 이용료. 이용묘. 주인이죠. 네, 주인 맞죠. 주인이죠. 저희가 모시는 집사죠. 맞습니다. 채널 운영 방식이 전에 얼핏 말씀하시기를 뭐 우소 같은 것도 만들고 싶으시다 하시고 막 이런 것처럼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여러 사람하고 뜻 맞는 사람하고 같이 운영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 애인이나 반려자가 생기면 같이 운영을 하시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커플 유튜버. 순간 고민했어요. 왜요? 애인이 생기는 게 빠를까? 아니면은 조언을 구성하는 게 빠를까? 후자가 더 빠르면 어떡하죠? 연애 굉장히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우. 아니 그 아까 그 무속인 분이 말씀하신 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 거지. 좋은 사람들을 열릴수록 인연은 멀어져. 내 주변 좋은 사람들 너무 많지. 그리고 그걸 해본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처음부터 경험자가 어딨어요. 그렇죠. 네, 아직 제대로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서요. 이제 하시면 되죠. 아까 이상형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강준, 정인, 하석진, 조정석, 김민구, 여진구, 이신우, 공유. 아이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스펙트럼이 넓은 건지 조건이 다양한 건 많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잘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열한 사람들의 하면은 뭔가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스타일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카테고리화는 돼요. 좀 얄쌍한. 그렇게 구체하지 말라니까요. 네. 누가 누굴 품평해? 제 눈에만 그런 사람이면 되니까 좋습니다. 자,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앞에서 말한 그런 느낌이다 생각 드시는 분들은 랑동님한테 빨리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라도 메시지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공개 청혼을 하고 공개 구혼 청혼 아니죠 구혼. 아니 공개 구회. 원래 장호 씨하고 철수님 만난 것도 그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청취자 모임 아니었어요? 시청자 모임. 그랬다고. 이번에 그 만명 그 이벤트 때 우의정, 자의정, 영의정 셋 중에 하나 아닐까? 짝이 나타나실 수도 있겠다. 나타날 거예요. 너가 내 우의정이었어. 나타날 거예요. 겨드랑이 뜯어준 사람과 영이 점점 충격이네요. 나의 하복부를 뜯어줄. 참. 좋은 분 만나실 겁니다. 랑정님도. 자, 그럼 마지막 저희 질문은 이제 준비한 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녹음에 참여하신 소감과 또 방송을 듣고 계실 청취자분들께 좀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방송에 클로징 멘트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딱 한마디 하고 마치고. 아유. 아 거기에 딱 끝인가요? 네. 본인의 방송 마무리 멘트로.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할게요. 그게 그냥 조금 많은 게 담겨 있기는 하죠. 그렇죠. 몸도 건강하게 바라고 마음도 건강하게 맞아요. 바란다.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사회도 사회고 그냥 제가 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드는 생각인데 정신 건강 유지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네. 이 사회에서. 아, 시간이 남아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걸 사실 맨 처음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저희 섭외 딱 이메일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저 그때요? 네. 저는 이거 멘트 뭐야? 막 이러신 거 아니에요? 이런 방송이 당연히 어떤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뭐 칭찬을 바라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사실 솔직히 네. 잘 그때 당시가 생각이 나지.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아니, 저희랑 되게 조심스럽게 네. 컨택을 하신 거는 맞아서 네네네. 네, 처음에. 그래서 혹시 저희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네, 맞아요. 되게 자세하게 네네 그렇죠. 이런 채널을 네.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누구도 나왔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답장할 때 되게 망설였어요. 나한테 이만큼 뭔가 정성을 들여서 준 메일에 나도 이만큼 정성을 들여서 답장을 보내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빨리 보내는 게 낫겠다. 이러다가 못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별로 늦으시지도 않으셨어요? 다음 날인가 연락 오셨으니까. 네. 저희도 좀 줄여야겠네요. 섭외 메일의 분량을 좀 줄이고 문서를 주든지. 아니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그 메일을 보냈을 때 사실 뭐 다른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아이디어 구상 자체가 떠올랐을 때 바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내가 갔을 때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당장 섭외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구상 단계에서 먼저 연락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단계에서 연락이 오면은 저는 연락을 주신 게 감사하지만 당장 뭔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통 방송이나 언론사가 섭외 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일단 사람을 잡아놓고 그 사람으로 뭘 할지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질문도 막 그날 갑자기 막 문자로 그냥 확 던져주는 사람들도 그렇기도 많고, 하고 방송국이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매도하시지. 네, 물론 물론 근데 그거에 또 장점도 있죠. 근데 제가 만났던 방송국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네. 어쨌든 그 섭외를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은 프로 방송인은 아니시니까 아직 내가 나가서 뭐 경험이 많으시면 뭐 내가 잘하니까 가서 당연히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나가실 수가 없으니까 확 그 랑중님 그렇죠. 같은 분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디렉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네. 저희는 좀 디렉션이 있었던 편인가요? 좀, 네, 확실히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정리 멘트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오늘 그 유튜브 우리 셀럽 랑둥님을 모시고 이제 HIV 감염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 2번째 시간 진행했습니다. 1부에서는 주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뤘는데 혹시 못 들으셨다면 듣고 오세요. 저희 2부에서 이번에는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뭐 처음 할 때, 뭐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 모니터만 딱 틀어놓고 했을 때 그 감정, 또 악플을 대하는 태도, 시청자와의 오해나 사건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다루고 또 랑둥님의 진짜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딱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한나가 썼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어쨌든 정글 같은 호모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좀 그런 깨달음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우리 랑둥님께서 굉장히 잘 전달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비전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캣타워 졸업하셨으니까 고양이도 곧 같이 우리 반려묘도 같이 또 잘 꼭 같이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애인도 곧 생길 겁니다. 우리 좌이정 우이정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 KPC방은 우리 랑둥님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제 소감만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는 보면 욕심이 정말 많았어서 막 이런저런 포부 같은 거를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꿈 같은 게 많았는데 1살 2살 먹으면서 점점 없어져요. 막 저도 사실 돌이켜보면 처음 정체화 할 때를 보면 막 공언하듯이 막 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사실 보면 그때 아마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아마 저의 뺨을 때릴 겁니다. 멱살을 잡거나 이따구로밖에 못 사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저를 되게 돌이켜보면. 그래서 오늘 되게 우리 랑둥님한테 약간 에너지를 약간 받으면서 그래 나 뭐 아직 나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막 회의감 갖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오늘 랑둥님께서 물론 오늘은 아니고 1부였지만 1부에서 해주셨던 그런 뭐 소소한 삶의 행복 같은 것들 그런 거를 한번 저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 소감이 너무 길었네요. 혹시 두 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랑둥님이 1부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울감을 떨쳐내는 방법으로 몇 가지 실행하시는 거를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우울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많이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좀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에서 말씀하셨나요? 그 보균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당연히 그것도 그분들도 맞는 얘기고 그냥 제가 그 성소수자분들을 보면은 되게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모두에게 다 드리고 싶은 제가 다시 들리고 싶은 그런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그냥 사회가 잘못한 거고 그냥 이렇게 잘 사시면 된다. 따뜻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까 하신 게 너무 저에게 좀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한나 할 말 없어요? 네. 저는 한 사람의 정말 용기 있는 첫 단추가 지금 사회하고 우리 이제 성소수자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되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어서 특히 아까 개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던 어떤 포럼 참석이라든지 어떤 매체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되게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시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정말 대단하시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참 네, 오늘 뿌듯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활동 많이 하시고 본인도 건강하시고 몸과 마음 건강하시고 네,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또 3시간이 훌쩍 가버렸네요. 녹음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랑둥님 모시고 방송 잘 마쳤고요. 자, 이제 HIV라는 주제로 마지막 게스트분들이 남아있죠. 네. 다음 회차 때. 네. 저희가 이제 뭐 이 시리즈의 이번 3부작의 마지막으로 네. 감염인 단체 R에서 좀 더 풀네임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청년 감염인 단체 HIV 감염인 그쵸 네. R 그 단체에서 네. 왜 갑자기 쳐져 이렇게 왜 쳐지는 거야? 아무튼 네 거기서 이제 또 활동가분들을 맞아요. 모시고 저희가 3부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 방송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